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행지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단어는 바람직하고 안전한 여행의 계획. 바람직하고 안전한 여행의 계획을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아니에요. 예, 선생님은 아닌데 굉장히 멋지죠. 여러분들이 답답할 것 같아서 이렇게 멋진 사진을 넣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우유니 소금 사막의 모습인데 우유니 소금 사막에서는 이런 사진들을 많이 찍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 물이 아래에 있으면 반영 때문에 이곳이 어디까지 하늘이고 어디까지 땅인지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앞에다가 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평생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사진들을 찍을 수가 있어요. 우유니 소금 사막은 이 볼리비아에 있습니다. 볼리비아에 있고 우유니 소금 사막의 위치는 지도와 같아요. 그러니까 볼리비아가 남아메리카의 중간에 위치하는 나라이고 그 다음에 이 우유니 소금 사막은 볼리비아의 아래쪽, 남쪽에 위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유니 소금 사막 많은 영상에서도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한번 가봤으면 하는 버킷리스트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선생님과 함께 할 4단원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람직하고 안전한 여행 계획, 바람직하고 안전한 여행의 계획을 알아볼 거고요. 자, 학습 목표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1번, 바람직하고 안전한 여행 계획의 수립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2번, 바람직하고 안전한 여행 준비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를 탐구하고 이를 몇몇 사례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중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행 계획 수립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바람직하고 안전한 여행 준비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선생님이 예능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예능 중에 하나죠.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라고 하는 예능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르완다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온 모습을 담았던 영상이거든요. 르완다 친구들이 이때 이제 전쟁 기념관,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을 찾아갑니다. 어렵게 그곳을 찾아간 이유가 바로 이 1994년에 있었던 르완다 대학살 때문이었습니다. 르완다를 이전에 이제 식민 지배했던 나라가 벨기에거든요. 벨기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죠. 그래서 식민지를 가장 악랄하게 경영한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 벨기에입니다. 후투족과 투치족의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었거든요. 벨기에가 이렇게 식민지배를 했던 르완다 편이 3월 5일에 방송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인 르완다 편이 끝나고 나서 바로 예고편으로 이어졌을 때 그 예고편으로 이어졌던 나라가 벨기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벨기에 때문에 굉장히 참혹하게 학살을 당했던 나라와 그 다음에 식민 지배를 가장 악랄하게 경영했던 나라를 붙여서 프로그램을 이어서 편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리를 몰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인문학적 감수성 자체가 조금 결여돼서 아쉬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갈 때는 이러한 준비물들이 필요하죠. 여행 가방을 꾸릴 때에는 작은 가방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작은 자물쇠를 또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표를 또 달아야지 내 짐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게별로, 두께별로 짐을 넣는 위치를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은 좀 아래에 배치를 해 넣어야 될 필요가 있고 기중품은 반드시 기내에 가지고 타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여권 사본이나 그리고 증명사진, 항공권 사본을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다양한 지퍼백을 쓰면 또 좋고요. 어댑터는 나라마다 쓰는 게 다릅니다. 어댑터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220V를 다른 나라에서 당연히 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리를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이 여기서 통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는 통하지 않다는 걸 알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멀티테이프 없이도 편히 살았다고 해서 여행 갈 때 당연히 우리도 220V를 쓰겠지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멀티 어댑터를 반드시 준비를 해야지 가서 전기를 쓰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공부를 하는 거죠. 사실 여행은 계획하는 그 순간부터 도착지를 목적지를 정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죠. 실제로 떠나지 않고 머릿속으로 이미 여행을 떠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여행은 시작된다고 해요. 여행을 좀 공부를 하고 이동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쓰레기 문제가 어디든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머문 흔적을 남기지 말고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거고 물을 좀 아껴 써야 될 필요가 있죠. 특히 사막과 같은 곳에 여행을 갔을 때에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없는 것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국립공원 같은 데 들어가서 와이파이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념이 될 만한 것이라고 해서 현지에 있는 돌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자, 사진이 보이나요? 이 사진은 무엇을 뜻하는 사진일까요?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여행 장소, 대표적인 도시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베네치아의 사진이고요. 베네치아는 다른 말로 베니스라고 합니다. 베니스와 베네치아는 같은 말입니다. LA와 로스앤젤레스가 같은 거랑 동일한 거죠. 베니스, 베네치아. 이 베네치아는 관광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크루즈 여행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크루즈가 이 베니스에 들어와 있는, 베네치아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운하 사이로 크고 작은 배들이 이동하는 배를 타고 이동하는 관광객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개발을 통한 경제 발전과 거주 환경 보존 중 무엇이 우선인가라는 가치 판단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그 주민들이 살기 힘들어진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를 다루는 신문 기사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관광객들은 꺼져라. 당신은 지금 이곳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 숨쉬는 진정한 도시를 원한다 라고 현지 주민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와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관광객들이 계속 찾아오다 보니 원래 살고 있던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오히려 쫓겨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관광객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나타나는 그 오염 문제 등도 나타나서 너무나 이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말합니다.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오버 투어리즘 당연히 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정 여행자가 되는 10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교과서 뒷부분에서도 공정 여행, 착한 여행, 책임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가서 꼼꼼하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보다 조금 어리죠. 툰베리입니다. 이 툰베리는 작년 9월 매주 금요일 학교에 가는 대신에 스웨덴 의회에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이라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노력을 해서 전 세계에 알려주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후보호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죠. 그래서 타임즈에서는 툰베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2019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했죠. 이걸 이제 왜 보여주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때에도 이런 기후나 그 지역에 좀 피해가 안 되게끔 여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이 사진은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입니다. 오클랜드 시티라고 적혀 있죠. 위에 오클랜드 시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플리스 킵 오프 로즈베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당연히 쓰여 있어야겠죠. 영어로는 되어 있지만 이쪽은 한자로 되어 있고 여기는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은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 장미꽃밭을 발로 밟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진이죠. 굉장히 좀 부끄럽습니다. 한국인들의 여러 가지 여행 성향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기기도 1등이다. 굉장히 좀 부끄럽죠. 우기기도 1등이고 서로 와이파이를 찾는 사람들, 저도 여행을 가면 좀 그런 편이긴 해서 이걸 보고 굉장히 좀 찔렸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빨리빨리 다양하게 하자라는 거고, 자유여행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많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그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나 등산복 차림의 한국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많은 사람들이 등산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우리나라 산으로 가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등산복을 입고 여행을 다니는 한국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체 사진 굉장히 좋아하죠. 단체 사진을 찍고 바로 SNS에 업로드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 여행에서 주로 나타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안전여행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안전여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나오는 것이 틸리 스미스의 사례입니다. 이 틸리 스미스의 사례는 실용영어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실용영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를 보면 틸리는 어떻게 그녀의 가족을 구했는가인 거죠. 여기 보면은 틸리는 미스터 커니의 지리 수업을 해서 배웠죠. 그게 배웠던 게 기억이 났던 겁니다. 뭐가 이제 기억이 난 거냐면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틸리 스미스를 푸켓의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의 아래쪽에 있는 푸켓이라는 관광지에 당시 2004년에 인도양 쓰나미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이 쓰나미가 나타났을 때 이 틸리는 얼마 전에 배웠던 이 지리 수업에서 쓰나미가 올 때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배웠던 게 기억이 났던 거죠. 그래서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쓰나미가 올 것 같다라고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피를 시켰죠. 그래서 100여 명이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틸리 스미스가 푸켓의 천사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된 거죠. 네, 안전한 여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건 차의 진행 방향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차들이 다 우측으로 가게 되죠. 우리나라의 차는 우측으로 가게 되고 우리나라의 차는 좌석이 운전석이 왼쪽에 있죠. 그런데 다른 나라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영국이나 호주나 일본의 경우는 주로 왼쪽으로 차가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사전은 호주에 있는 멜버른인데요. 호주에 있는 멜버른에서는 이게 지금 차로가 왼쪽이고 이때 왼쪽이죠. 그래서 왼쪽으로 차가 가고 왼쪽으로 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질랜드도 왼쪽으로 차가 진행하고 왼쪽으로 차가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국이나 호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될 경우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right first를 먼저 배웁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차가 오게 되면 왼쪽을 먼저 확인하는데 그런 나라에서는 차가 이제 이쪽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을 먼저 확인해라라고 해서 right first를 먼저 가르친다고 해요. 프란츠 요셉 빙하 트레킹인데요. 이 빙하 트레킹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 게 지구온난화가 나타나면서 기후변화 때문에 빙하가 계속 녹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트레킹을 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다 착용을 하고 전문적인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나는 다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만심으로 이곳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크레바스 같은 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여행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꼭 이 가이드의 안내를 잘 따라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습은 지금 뭐를 닦아내고 있는 모습이죠. 이 닦아내고 있는 모습인데 신발의 밑창이 다 녹은 겁니다. 신발의 밑창이 다 녹은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요. 이것이 뉴질랜드에 있는 와이망구의 지열지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열지대를 다니다가 나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렇게 신발 밑창이 녹아버린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신발 밑창이 녹을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 여행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해외 안전여행을 위한 10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우려가 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해외 사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러분에게 해외 사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행을 간다는 건 그냥 해외여행만 여행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봐 이런 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생각하는 건 동네 여행 낯설게 바라보기 프로젝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면 해외여행을 당장 못 가더라도 우리 동네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본다는 거죠. 2차 시대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 벚꽃을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를 한번 낯설게 바라보자 라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이 책에서 얻었습니다. 이 책은
이화여대 이영민 교수님이 쓴 지리학자의 인문여행이라는 책인데요.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이서 오늘의 일상에서 오감의 안테나를 세워보자.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걷던 길이나 집을 나섰다가 돌아오는 길을 낯설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자. 여행은 흔히 생각하듯 그리 대단하지 않다. 낯선 것들과 함께 낯익은 것들도 낯설게 바라보며 그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의미를 확인하고 끄집어내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여행이다 라고 이영민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낯설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자는 거죠. 이 낯설게 바라보기를 했을 때 사례는 이렇습니다. 한 학생이 이런 수강기를 썼다라고 해요. 여행은 곧 삶이고 삶은 곧 여행이다.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다. 그런데 매일 가던 곳에 가고 먹던 곳을 먹고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어떻게 여행이 될 수 있지? 첫 수업을 들은 날 투덜대며 기숙사에 올라갔다. 그런데 기숙사에 다다를 무렵 오르막길을 쉬지 않고 올라와서 그런가 숨이 차서 잠깐 멈춰 고개를 들었다. 그때 무언가 나의 눈을 사로잡았다. 이화 역사관 앞 감나무에 조그맣게 매달린 감들이었다. 수없이 그 길을 지나다녔지만 감나무가 있다는 것도 감꽃이 피는 곳도 감이 열린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그동안 익숙하니까 여기에 뭐 볼 게 있겠냐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여행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좁히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 낯설게 바라보기를 시작한 지 한 달 동안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영원히 존재할 수 없기에 이 세상을 잠시 여행하는 존재들 뿐이다. 세상을 여행하는 동안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아름답기를 바란다면 지금 바로 낯설게 바라보기를 시도해보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행지를 공부하고 있죠? 코로나가 끝나고 동네를 돌아다니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돌아다니고 그리고 세계를 여행하면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을 반드시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멀리 나가는 것이 여행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부터 낯설게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여행의 시작입니다. 자, 여행지리를 4차시 동안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옆에는 저희 고을 수업평가 지원단이 늘 함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힘냅시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강규!